재료음료를 계속 마시면 칼로리는 안 들어와도 더 강한 단맛에 길들여지는 그런 상태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 단맛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특히 하고 드실 때는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첫 번째 토픽은 제로 음료에 대한 진실들 여쭤보겠습니다. 네, 요즘 제로 음료, 제로 칼로리, 제로 아이스크림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제로 식품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 설탕이 없는데 단맛이 나는 건가요? 일단 단맛이 나는 음식을 보면 사실 설탕도 달고 포도당도 달고 과당도 달고요. 잘 못 느끼시겠지만 우유 속에도 유당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답니다. 근데 화학적으로 분자들이 사실은 모양이 다 다른데 우리는 다 달다라고 느끼죠. 혀의 단맛 수용체는 사실 이 각각을 구별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딱 한 종류만 있습니다. 근데요, 이 수용체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아주 열기 쉬운 자물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왜 문고리 보면은 막 젓가락으로 해도 열리고 이쑤시개로 해도 열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좀 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든 과당이든 유당이든 이 모양이 조금씩 달라도 이 헐렁한 자물쇠에 어떻게든 걸쳐지기만 하면 딱 달다라는 신호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진화적으로 보면 사실은 좀 단맛은 에너지랑 같아요. 달다면 아 이건 에너지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진화해 온 거죠. 근데 여기서 까탈스럽게 이런 단맛 저런 단맛 구별하면 에너지를 충분히 못 받으니까 진화적으로 조금 이렇게 넓게 만드는 게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오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맛이 에너지가 되는 걸 거부하고 싶은 이제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살을 빼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대체 감미료, 이 대체당이란 게 도대체 뭐냐? 설탕을 대신해서 넣으면 단맛은 내요. 하지만 설탕만큼 칼로리나 또는 혈당을 올리지는 않는 물질 우리는 대체 감미료라고 합니다. 이 단맛은 실컷 먹고 싶고 살은 안 찌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반영된 거죠. 그러면 아까 그 자물쇠 얘기처럼 자물쇠는 딱 돌아가지만 에너지로는 못 쓰게 만들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스쿠랄로스라는 거는 이제 제로 과자나 아이스크림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설탕이 스크로스인데 이름도 좀 비슷하죠. 이게 이 설탕 분자를 갖고 와서요. 일부를 염소로 살짝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설탕이랑 비슷하니까 단맛 수용체에 딱 달라붙어요. 그것도 무려 설탕의 600배나 강하게 단맛이 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는 기존에 봤던 설탕이 아니니까 분해를 못하겠죠. 에너지로 못 쓰이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니까 우리는 살이 안 찌면서도 단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당이 갖고 있는 칼로리를 대체할 수 있으니까 뭐 도움은 당연히 되겠죠.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 단순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콜라가 한 캔을 사면은 이제 40g이고 뭐 칼로리는 150kcal 정도인데 내가 제로 콜라를 먹었다. 그럼 아주 물리적으로는 150kcal를 안 먹은 셈이니까 당연히 살 빼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약간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 이 제로 콜라를 마셨더니 오히려 몸이 좀 당을 더 빨아들이더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장도 단맛을 느껴요. 물론 뭐 혀처럼 달다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니지만 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포도당이 딱 쏟아져 들어오면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에서 포도당이 딱 들어오면 이제 내가 흡수할 수 있게 모든 통로를 활짝 열어놓고 기다려요. 그런데 실제 수크랄로스 같은 이제 감미료가 들어가면 이 포도당 흡수 펌프가 더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우리가 제로 콜라를 먹을 때 콜라만 드시지 않죠. 저는 콜라도 먹지만 사실은 피자, 햄버거, 치킨 뭐 이런 거랑 콜라를 먹잖아요. 이제 그러면 제로 콜라 때문에 문은 활짝 열어놨는데 진짜 탄수화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평소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뭐 또 장내 유익세균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이제 근데 이 문제가 그러니까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누구한테 미치고 누구는 안 미치고 이게 아직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딱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일단 제로 식품은 분명히 설탕을 줄였어요. 그렇다고 뭐 마음 놓고 계속 드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탄수화물하고 드실 때는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요. 이 단맛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좀 줄이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로 음료 저도 많이 마시긴 하는데요. 오히려 더 땡긴다, 더 단맛이 더 땡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말고도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단맛 중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이 중독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이게 우리 뇌에는 이 중변연계 도파민 경로라는 보상회로가 있어요. 우리가 도파민을 솔직히 쾌락 물질이다, 막 즐거울 때 나온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동기부여 물질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무언가를 딱 얻었을 때 기쁜 게 아니라 막 얻고 싶어, 이런 갈망을 만드는 물질이거든요. 그럼 단 걸 먹으면 단 걸 너무 먹고 싶어, 이런 도파민이 나오겠죠? 근데 그 즐거움이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 도파민 회로는 뭐 칼로리는 안 따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혀가 달다 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면 그게 설탕이든 대체당이든 보상회로는 똑같이 반응할 수 있죠. 이제 만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로음료를 계속 마시면 칼로리는 안 들어와도 더 강한 단맛에 길들여지는 그런 상태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로음료에 들어가는 아스파탐 같은 게 설탕보다 훨씬 더 단맛이 강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 단맛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로음료를 마시다 보니까 단 게 더 먹고 싶더라,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 아예 근거가 없는 거는 아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다 우리 인간의 몸이 다르잖아요. 개인차가 큽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보상회로 좀 활성화시키고 중독이라는 걸 좀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운동을 권하는데요, 이 운동은 도파민 시스템을 건강하게 회복도 시키고요, 운동 자체가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단맛에 좀 덜 의존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단맛 문제는 입이 아니라 뇌의 문제일 수가 있고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기도 하고 이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제로 콜라에 들어가는 아스파탐 같은 대체당을 두고 당뇨가 아니라 발암 물질이다, 암에 걸렸을 때 논란이 있는데요. 저희들 정말 걱정해야 되는 거 맞을까요? 이게 이 아스파탐이 2023년에 발암물질로 분류됐다는 이 뉴스가 한창 난리였었어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이제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이 발암물질이 몇 급이다, 이거 하고요, 또 먹는 양, 이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먼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뭐 1급 발암물질, 2급 발암물질, 이런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하기 시작하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등급을 매기는 곳이 이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인데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등급이 뭐 1등급이다가 정말 1등급만큼 위험한 거, 이런 게 의미가 아니고요,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얼마나 확실하냐, 이걸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의 크기가 아니라 이 증거의 확실성, 이게 포인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 1군에는요 확실한 발암물질이라는 의미예요. 뭐가 있냐면 담배, 뭐 성면, 근데 그거 말고도 뭐 햄, 소시지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담배 피는 거랑 이 소시지 먹는 거가 똑같이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소시지 우리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는데. 이게 하지만 둘 다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확실하다. 이 같은 1군 칸에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 실제 위험의 크기는 하늘과 땅 차이죠. 등급의 증거의 확실성만 말해주는 거지 이 위험의 크기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아스파탐 어디에 들어갔나 궁금하시죠? 1군 아니고요, 그 2군의 2B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중 밑에서 세 번째예요. 그러면 어쩌면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긴 한데 좀 약하고 아직은 불충분합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B군에 또 누가 있는지 아시나요? 우리 알로에베라 엄청 많죠? 그 매일 먹는 김치도 사실 이 B군입니다. 지금 김치 발암물질이라고 안 드시는 분 안 계시죠? 저는 김치 없으면 밥 못 먹거든요. 근데 그 아스파탐이 바로 김치와 똑같은 군에 있다. 그러니까 발암물질 분류라는 말에 너무 놀라서 멀리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근데 양의 문제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양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해요. 이 WHO에서 나온 기준량을 보면 70kg 성인이 다이어트 음료를 매일 14캔에서 36캔 정도 마셔야지만 유해합니다. 평생 매일 먹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말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설탕을 잘 안 쓰고 요리할 때도 알룰로스, 스테비아 같은 대체당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당 고를 때 좋은 대체당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종류가 너무 많아요. 알룰로스, 스테비아, 뭐 에리스리톨 진짜 많은데, 이게 사실 딱 선택하실 때 내가 어떤 요리에 쓸 거지, 이걸 제일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열에 대해서 얼마나 안정한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절대 가열하면 안 되는 대표 주자가 있어요. 바로 아스파탐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파탐 콜라 같은 차가운 음료에는 많이 사용되죠. 이게 열에 약해서 오래 가열하면 분해돼서 단맛이 안 나요. 그럼 반대로 강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스크랄로스, 스테비아, 그리고 뭐 당 알코올류나 알룰로스 같은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열
나열하셔도 돼요. 이제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정말 얘가 설탕처럼 갈색으로 변하고 끈적하게 졸아드느냐, 캐러멜화,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죠.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에리스리톨 같은 경우는 열에는 잘 견디거든요. 근데 캐러멜화가 안 돼요. 식으면 다시 서걱서걱하는 결정이 생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뭐 멸치 볶았는데 에리스리톨을 부었다. 그러면 멸치볶음이 다 식은 다음에 하얀색 결정이 막 그 멸치에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잼이나 카라멜 소스처럼 이 매끈하게 졸여야 되는 요리에는 어떤 게 좋을까요? 알려드릴게요. 바로 탑티어가 바로 알룰로스입니다. 이게 알룰로스는요, 설탕처럼 갈색으로도 변하고요, 카라멜 향도 진짜 카라멜과 비슷하게 납니다. 게다가 식어도 잘 굳지 않고 매끈해요. 그래서 잼이나 조림 요리에는 알룰로 쓰기를 권해드려요. 여기서 팁을 드리면요, 알룰로스는 설탕보다 갈색이 더 빨리, 더 진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구울 때는 좀 오븐 온도를 평소보다 낮추시고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게 이제 맛인데요. 다 단맛이 나지만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테비아는 단맛이 매우 강하지만 끝맛에 약간 쌉싸름이 있어요. 그리고 에리스리톨은 이제 입안이 화하게 하는 이제 청량감이 있기 때문에 민트 음료 넣는 거 있죠. 애플민트 넣는 그런 음료에 좀 잘 어울립니다. 알룰로스는 설탕하고 좀 비슷하니까 가장 깔끔한 단맛을 내서 요리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체당은요, 대체로 몸에서 정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배에 가스가 차거나 설사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과량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숨은 당을 피하려면 성분표에서 무엇부터 확인하면 될까요? 사실 이미 성분표를 보셨다. 이거는 엄청 훌륭한 소비자식인데요. 이 성분표에는 뭘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분표에 당류를 딱 보시면 얼마가 들었는지 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분표 딱 보시면 탄수화물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 한 칸 살짝 들어가서 당류라고 따로 적혀 있어요. 이 둘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탄수화물은 사실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당류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꼭 식이섬유를 막 야채에 들어있으니까 막 미네랄, 비타민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식이섬유 탄수화물입니다. 근데 이 외에 식이섬유 뭐 살찐다 이런 말은 왜 안 하잖아요. 우리 식이섬유 엄청 좋다고 표현하죠. 탄수화물인데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살이 안 찝니다. 우리 몸에 흡수가 되려면 사실은 이 작게 자르는 과정, 우리 소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화를 시켜야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포도당처럼 작용을 하는데 식이섬유를 자르는 소화효소가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라지지도 않고 소화가 안 되니까 당연히 흡수도 안 되고 혈당도 안 올리고 칼로리가 0입니다. 오히려 장을 지나가면서 다른 당의 흡수의 속도를 늦춰주고 포만감을 주고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분표 보실 때 탄수화물 숫자가 높다, 이거 나쁜 거 또는 살찌는 거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탄수화물 숫자가 높은 게 아니라 당류가 얼마나 들어갔나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통곡물은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탄수화물 숫자는 높거든요. 근데 당류 숫자는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당류를 보면 예를 들어 흰우유 200ml에는요 유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g 정도가 있는데 초코우유는 20g이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초코우유는 달달하잖아요. 오히려 이게 흰우유의 성분은 줄었는데 오히려 달콤한 초코맛 때문에 단맛을 넣으려고 넣은 첨가당 때문에 당류 수치가 확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몸에 좋아요 보시고 기존의 생각으로 고르시지 마시고요. 성분표 보시고 당이 얼마구나, 탄수화물이 더 많은데 당이 줄었구나, 이거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이구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가 책을 쓰게 된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식품에 관련된 화학적인 내용으로 문화센터 강연을 갔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뭐 50, 60대 어머님들도 계시고 아버님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던 사실은 진짜 많은 분들이 성분표를 전혀 보지 않고 식재료나 뭐 아이들 간식을 고르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장 보러 가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게다가 저는 좀 이렇게 먹는 양이 많진 않아요. 많이 먹지 못하니까 이왕이면 한 번 먹을 때 맛있고 건강하게 잘 먹는 게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분표를 보는데 많은 분들이 성분표를 보는 것들을 소홀히 하시는구나, 또는 보시더라도 이게 어떠한 물질이 들어있고 이런 화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우리 몸에 필요한 건지 위험한 건지를 잘 구분하지
사실 수가 없구나라는 분들이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사실 이 책으로 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기획하면서 이 편집장님과 막 얘기하면서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신경 써서 먹어요 하고 편집장님이나 주변 분들이 막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좀 묶어서 사실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에는 나오지 않지만 지방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뭐 단백질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또 지금 이야기들 나왔던 것들 중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아요. 고기 맛있게 구우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과학적인 원리와 우리가 식당 가서 고기 구울 때도 좀 맛있게 구우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세부적인 팁들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좀 많이 구매하셔갖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식재료가 정말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사서 휙 읽어보셔도 되고 부엌 한켠에 꽂아 놓으시면서 이런 게 좋구나, 내가 이런 기름을 사야겠구나, 뭐 식용유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두고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내용들 담았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시고 건강한 식생활 유지하시면서 끝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